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책을 요약해 주거나 또는 영화를 리뷰해 주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작권법적인 어떤 위험은 없는지, 저작권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저작권법에서는 요약물 또는 다이제스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작권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가 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년 8월 22일 선고 2011도 3599 판결인데요. 이 사건은 외국에서 발간된 영문으로 된 비즈니스 서적의 영문 요약물을 입수를 해서 이 요약물을 국문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다 해서 고소가 되어서 형사사건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1심에서는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요.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그 원저작물과 요약물 사이에 표절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표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그 원저작물에 의거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원저작물을 모방했어야 된다. 보통 우리 판례에서는 의거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저작물에 의거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요건이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원저작물과 이 표절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난 영상, 표절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피고인은 그 외국 저작물에 의거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외국 저작물의 영문 요약물을 입수를 해서 그것을 국문으로 번역을 한 것이니까 이 외국 저작물, 원저작물에 의거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결국 쟁점이라고 하면은 이 원저작물과 이 표절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요약물, 그러니까 표절 저작물이 되겠죠. 이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또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또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그리고 요약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저작물 사이에 어떤 개요라든가 주된 구성, 이런 기본적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만약 그런 틀이 이 요약물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 표절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해서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요약물을 보니까 원저작물에 있는 중요한 문장들을 그대로 갖다가 이것을 발췌해서 썼고, 이 요약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남다른 특성이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요약물의 내용은 그 대부분이 원저작물로부터 가져온 것이지, 이 요약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독창적인 표현 부분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표절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그러니까 이 원저작물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또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가져다가 썼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을 다 봐야 되겠죠. 양적으로 많은 부분을 가져왔다거나 또는 양적으로는 적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원저작물이 중요한 부분, 비중이 높은 부분을
가져왔다고 하면은 그만큼 표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요약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 가능성 여부.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요약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원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시장적인 가치 또는 시장적 수요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표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요약물이나 다이제스트의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다이제스트를 보게 되죠. 그리고 다이제스트를 보게 되면은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또는 욕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이제스트를 보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원저작물을 한번 직접 꼭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 다이제스트만 읽고 원저작물은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감상하는 수요자들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이런 요약물들은 대부분 그 원저작물의 시장적 수요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훼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절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법원 사건에서도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을 했고요.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판결의 흐름은요,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라는 그 일본 신문이 있죠. 그 영문판인데요. 영문판 신문 기사를 수집을 해서 그 요약문을 유료로 인터넷으로 제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미국의 제2항소법원은 피고의 요약문과 원고의 신문 기사를 대비해서 보면은 동일한 구조와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 동일한 어법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 요약물과 원 신문 기사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표절에 해당이 되고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례가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례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경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건데요. 이것도 이제 신문 기사를 요약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한 그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 요약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해서 작성이 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원저작물의 내용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표현이 단축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술 순서가 변경되기도 했지만은 그 주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원저작물이 표현하고 있는 사상이나 감정의 중요한 부분과 동일한 사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서 이것은 표절로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나 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이제스트나 요약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이제 다이제스트나 요약의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이 시장적 가치나 수요를 감소시키고 훼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책을 요약을 해준다거나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런 영화 리뷰의 경우에는 영화사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리뷰를 통해서 그 영화에 대한 상당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책을 요약해주는 영상에 대해서도 출판사에서 굳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그런 책 리뷰 또는 이른바 북튜브 영상이라고 하죠. 그런 영상을 통해서 책이 더욱 홍보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그런 영화라든가 책의 시장적 수요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문제를 삼을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그 유튜브 영상들이 저작권법적으로 상당한 위험에 처할 소지가 있다 하는 점을 유념을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쟁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책을 리뷰해 주거나 영화를 리뷰해 주는 것이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 5 규정, 공정한 이용 규정에 의해서 허락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작권법 35조의 5에서 저작물이 공정한 이용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을 통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유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 공정한 이용에 관해서 2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에 비추어서 한번 검토를 해본다면 이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 5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 두 번째로는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세 번째로는 저작물이 이용된 그 비중과 중요성,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이용 행위로 인해서 원저작물이 현재적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4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비추어서 본다면은 이런 책을 읽어주는 영상이라든가 영화 리뷰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공정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 진행하는 것을 그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것이 이 공정이용에 의해서 허용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게임을 진행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보다 이 책을 리뷰하거나 영화를 리뷰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그 게임 방송과 이 게임 자체는 이것이 목적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것을 감상하는 것과 내가 직접 게임을 하는 것은 이 목적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이용의 목적이 다르고 변형적 이용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이 책을 요약해 주거나 영화를 리뷰해 주는 것은 그 원저작물인 책이나 영화가 갖고 있는 목적과 그 목적이 동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는 그 우리 생활 주변에 정리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리의 기술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책 리뷰 또는 이제 북튜브 영상의 경우에도 그 책을 요약을 해줌으로써 그 시청자들에게 동일하게 정리의 기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정리의 기술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이 책과 이 유튜브 영상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변형적 이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표절로 보여질 그 위험성이 높고요. 이런 그 책을 요약을 해주거나 또는 영화를 요약해주는 영상이 그것이 내용이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더욱 표절의 위험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세하게 요약을 해줄수록 더욱더 표절의 위험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책을 리뷰하거나 영화를 리뷰해주는 영상으로 인해서 그 원저작물인 책이나 영상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상만을 보고서 그 원저작물인 영화나 책을 보지 않는 그런 수요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런 수요자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35조의 5 규정, 공정한 이용 규정이 적용되기가 어렵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이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는 경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이런 다이제스트 저작권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인덱스 역할만을 해야 합니다. 이런 다이제스트나 요약물은 이제 2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덱스로서의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상용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인덱스라는 것은 이런 다이제스트를 보므로 해서 그 원저작물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전에 보면 이제 인덱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덱스를 통해서 그
이른바 목차죠. 인덱스는 그 목차를 보고서 본문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순수하게 이 다이제스트가 목차의 역할만을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문의 역할을 대체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감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이제스트가 순수하게 인덱스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은 인덱스의 역할을 넘어서서 감상용의 역할까지 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결국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미지 검색이라는 것이 있죠. 그 네이버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를 검색하면은 이제 그 이미지들의 요약 이미지들이 나오고, 그 요약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 이미지로 들어가게 되죠. 이럴 때 그 요약 이미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썸네일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이 썸네일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법원에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순수하게 썸네일, 그러니까 이 썸네일 이미지가 그야말로 인덱스의 역할만을 한다면, 그래서 그 인덱스의 역할을 통해서 원래의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안내자의 역할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썸네일 이미지를 상당히 그 해상도를 높여줌으로 해서 그 인덱스의 역할뿐만 아니라 감상용의 역할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북튜브 영상이라든가 영화 리뷰 영상 같은 것들도, 그런데 대부분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순수하게 인덱스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떤 감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저작권법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